네, 안녕하세요. 4월 26일 수업 시험 하게 된 양형석 김오현입니다. 그럼 저희 수업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저희 출석 불러보도록 할게요. 김오현. 예. 네, 그러면 저희 출석 다 마무리했으니까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9단원 정치생활과 민주주의의 2번 민주정치의 발전과 원리, 민주정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시는지 물어보려고 지난 시간 복습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두 장 있는데 혹시 두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공청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오연이 너무 잘했어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서울시 택시 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에 관련된 사진이에요. 저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삶에 우리들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공청회처럼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거, 이 나라에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중 옳은 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1번 권력, 2번 타협, 3번 사적 활동, 4번 공적 활동, 5번 남용, 6번 통치 기술입니다. 혹시 정답 아는 학생 있을까요? 선생님, 1번, 2번, 4번, 6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치는 권력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타협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공적 활동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통치 기술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정치는 사적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로 발생되는 권력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저희 영상 다 보셨을까요? 다들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과거의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자신의 힘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였고 참정권을 쟁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얻게 된 참정권은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참정권을 이 국가에서 우리가 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 권리를 우리가 잘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수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참정권을 할 수 있는 이 국가에서 참정권을 할 수 있으려면 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학습 목표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민주정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네, 다들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국가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 교과서 166페이지에 있어요. 각국, 을국, 병국 이렇게 세 가지 나라가 있죠. 각국의 경우에는 1인 군주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을국의 경우에는 소수 귀족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병국의 경우에는 다수의 국민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 잘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잘못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각국이 어떨 때 잘 운영되는지 발표해 줄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선생님, 네, 오연이 한번 말해볼까요? 왕이 정치를 잘하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는 1인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1인 군주가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때 나라가 잘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1인 군주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때 잘못 운영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을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때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대중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면 좋은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수의 귀족이 대중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때 그때 잘 운영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소수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런 정치를 할 때 잘못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때 잘 운영될까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한다면 잘 운영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국민이 자기 아닌 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선택을 할 때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마을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잘못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갑국, 을국, 병국 중에 어떤 나라에 해당할까요? 병국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병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병국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직접 또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영어로 여기 써져 있죠.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데모크라시는 라틴어에서 따온 어원인데요. 라틴어의 데모스, 민족을 뜻하는 단어와 크라티아, 지배, 통치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시민 스스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 이 민주주의 국가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지금부터는 민주주의가 실제 정치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제 민주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방금 우리가 배운 건 민주주의였는데 그럼 민주정치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민주정치란 민주주의 하에서 일어나는 정치 체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민주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민주정치의 역사는 고대, 근대, 현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민주주의입니다. 고대 민주정치인데 처음에 우리 민주정치가 나타난 곳 어딜까요? 고대 그리스일 것 같아요. 그래요. 고대 그리스 어디? 아테네. 아테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민주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때 민주정치는 어땠을 것 같아요? 라고 발표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요. 네, 형석 이야기해볼까요? 왠지 왕이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왕이 다스린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민주정치 왕이 다스리는 게 민주정치가 맞을까요? 방금 선생님이 말한 민주정치란 뭐라고 했었죠? 국민이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적용시켜 본다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는 어떤 정치였을까요? 국민들이 직접 모여서 정치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이 정치를 했습니다.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했어요. 이렇게 직접 시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만큼 시민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죠. 하지만 이 시민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할 수 있게끔 한 곳에 모여서 정치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것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민회라는 기구를 두어서 거기서 시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민이라는 게 있는데 시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국민이요. 그렇죠. 지금 시민은 국민일 겁니다. 하지만 이때 시민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 시민은 노예들 제외하고요. 노동자가 아니라 여성들 제외하고 장애인도 포함되나요? 네, 그렇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 정치 형태를 제한된 민주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를 할 때 이 공직자를,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을 임명할 때 추첨제나 우리 윤번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을 통해서 공직자를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고대 민주정치는 이렇게 넘어가고 근대 민주정치는 어떻게 행해졌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멸망하고 이 민주정치는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형태였어요. 아까 홍서희가 발표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근대에 와서 민주정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때 민주정치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못 살겠어서요. 못 살겠어서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었죠? 제 말이 들어지지 않아서요. 그래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왕이 마음대로 다를 수 있는 세상에서 못 살겠다 하고 우리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을 근대 시민혁명이다라고 하는데 근대 시민혁명에는 영국의 면회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혁명들로 인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 주권을 주장을 하고 이 혁명들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법을 제정하게 되고 그 법으로서 정치를 하겠다 하는 법치주의를 보편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민이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고대의 시민은 어떤 개념이었죠? 그래요. 고대의 시민은 제한된 모두가 가지는 개념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만 가지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근대에도 제한된 민주정치였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정치였을까요? 제한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한된 민주정치였습니다. 이 시민혁명을 주도한 돈 많은 부자들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아니요. 네. 이렇게 간접 민주정치를 행했고 그러면 현대 마지막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현대의 민주정치 근대까지는 우리 제한된 민주정치였죠. 이 제한된 민주정치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불만이었을까요? 나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우리 그러면 살짝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학급회의를 하죠. 우리 학급회의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야 너는 성적도 낮잖아. 우리 반 꼴찌가 무슨 의견을 내려고 해. 너는 그냥 우리가 정해준 대로 따라와 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왜 기분이 나쁘죠? 나도 그 같은 반 학생인데 그 제 말이 들어지지 않아서 화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납니다. 그러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 학급회의의 결과에는 어떻게 되죠? 학급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학급회의.
모두의 의견이 들어지지 않아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없고 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일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가져와 보면 사람들이 왜 불만이 생겼는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형석이 이야기해볼까요? 정치에 모두가 참여하고 싶은데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불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치에.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국가 정책이 자꾸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의 흑인 참정권 운동이라든지 영국 노동자 계급의 차티스트 운동이라든지 여성의 참정권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나도 정치할래, 나도 정치하고 싶어, 나도 국가의 의견 낼 거야 하는 이 운동들로 인해서 우리는 현대에는 보통선거를 너도 선거하고 나도 선거하고 우리 다 같이 선거한다, 보통선거라는 개념을 장착하고, 그리고 이 다 같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민주주의를 보편화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 현대의 민주정치 또한 간접 민주정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정치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동의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국민의 의사가 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이 해결될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가 잘 말을 해주셨는데 국민이 직접 국가에 전달하면 이게 의사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친구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것을 복습해보려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뭐라고 했죠?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형태다라고 했고, 그 통치 행위가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정치,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서 정치했다라고 했었고, 근대 간접 민주정치에서는 부자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여기까지도 제한된 민주정치였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현대의 민주정치에서는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보통선거를 확립하고 대중민주주의를 확립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친구 있나요? 그래요. 없으면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기의 민주정치입니다.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A 시기의 시민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추천이나 창의에 따라 공직자가 될 수 있었어. 하지만 누구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야. 어떤 시기죠? 그렇죠.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입니다. 그리고 B 시기, 시민은 대표를 통해 정책 결정에 의사를 반영했지.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표를 뽑거나 될 권리를 주지 않았어. 이때는 언제죠? 근대의 간접 민주주의가. 그렇죠. 근대의 간접 민주정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C 시기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은 대표를 통해 정책 결정에 의사를 반영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직접 의사를 표명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언제죠? 현대요. 그렇죠.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대,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 고대의 대표적인 민주국가로는 아테네가 있으며 시민들은 민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했다.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2번, 아테네처럼 시민들이 공직자를 추첨제나 윤번제로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직접 민주정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3번,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가를 관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채택한 것이다. 맞습니다. 간접 민주정치, 선생님이 잘못 읽었네요. 간접 민주정치를 채택한 것입니다. 4번,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 벌인 운동은 차르티스트 운동이다. 맞나요? 노동자가 참정권을 얻기 위해 벌인 운동 아닌가요?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차르티스트 운동은 노동자 계급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 벌인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 보통선거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자, 오늘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중에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거 복습 꼭 해보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예습 한 번씩 해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